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네.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건물주가 꿈이시라면서요? 그쵸, 저는 꿈이 건물주가 맞아요. 건물주가 맞고, 제 그때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포스팅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포스팅 글을 쓰게 되면 항상 엔딩 부분에 건물주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네. 엔딩을 장식을 하죠. 건물주가 꿈이에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건물주가 된 다음에 그냥 세금을 마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건물주가 되신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방이 되신다고 한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기부도 하고, 네. 기부도 하고, 근데 저는 막 지금 이 씨가 어떤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했구나. 네네. 꼬마 빌딩이라고, 그쵸, 꼬마 빌딩 정도인데, 네.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2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 얼마 정도 액수대가 되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빌딩이냐 수익은 어떤 건물이냐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수익률까지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네, 교체까지 생각을 안 할 거고. 아니 계속 적자나는 건물은 그런 거는 건물주가 아니죠. 있어요. 그거는 안 하는데 적자나는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월세로 딱 2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네. 수- 지금 현재 수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물가 기준으로. 근데 조금 시간 더 지나면은 네.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 물가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2천 정도?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1년에 2억 4천 정도 나와야 되고 2억 4천을 서울에서 보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서울의 수익률 꿈이라고 하는 7%대로만 잡아도 얼마죠? 제가 그래서 저는 두 채라고 말을 했잖아요, 두 채. 아 이거 두 채로 나누더라도 어차피 그냥 총 합해서 그냥 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7% 이런 거 뭐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죠. 왜? 336 현재? 336억짜리를 소유를 하셔야 되네요. 그 정도 현재 나오려고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아니요 그냥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여기 그냥 서울에 빌딩 봤을 때 뭐 10% 넘게 수익률 나오는 빌딩이 있다고 봐요. 없죠. 절대 없죠. 없죠. 네, 뭐 잘 나와요 6%? 6%도 힘들어요. 꿈. 네. 요즘엔 많이 낮아져서 6%로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아무튼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굉장히 크시네요. 꿈 크죠. 네. 꿈은 크게 가져야지 반이라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꿈으로 가는 거 중에 좀 이제 그 빌딩을 보는 눈을 좀 그 김씨 눈을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요 문제를 하나 좀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갖고 왔습니다. 네. 자, 1번. 요거 이제 강남 나 JMG야.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 강남의 대치동 학원골목에 있는 그 왕복 2차로 앞이고요. 지하는 없고 이제 뭐 주차 공간 없고요. 1층에서 7층까지 돼 있는 건물이고 일반 상업지고 대지 면적 128평. 대지 면적. 네. 이면 도로네 여기. 네, 뒷블럭이네. 네, 네. 일단은 일반 상업지고 네. 제일 중요하네 이게. 네. 그죠? 요 건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00억에서 비싸면은 120억? 요게 이제 맞나요? 그 미소 부동산 연구센터라는 이제 그 빌딩 그 매매 업체에서 그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건데 요거 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료 검증은 제가 하진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거래된 내역으로 해서 이 조사 자료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 제가 주소만 찾아서 네. 네, 사진만 제가 한 거고요. 사진은 아무튼 요게 지금 130억으로 신고돼 있다고 그 리스트에는 돼 있어요. 이거 수익률 얼마나 나와요? 그런 거는 몰라요. 꽤 나오네. 그래도 지금 보이는 것만 몇 개야? 하나, 둘. 이 건물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뒤로만 보셔도 그 2종 주거 내지는 준주거도 아니죠. 2종 주거나 1종 주거로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앞에까지만 상업. 네, 왕복 2차로가 돼 있고 하니까 여기는 일반 상업지 이 대로변만 네.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는 거고 대지가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대지가 128평으로 좀 넓은 편인 거거든요. 넓네요. 네, 그리고 요 층층이 다 학원이 들어가 있고 네, 다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건물입니다. 130억이라고 얘기해. 네, 130. 그러니까 강남 시세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정도야 뭐 제일인데. 그리고 뭐 이게 건 바이 건 또 틀리니까요.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번째 문제. 자, 요거는 대치동 도성초교 사거리 네, 인근이에요. 코너 자리입니다. 이거 왕복 4차로 앞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돼 있고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네. 3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좀 특이 케이스예요, 여기는. 그리고 대지 면적이 245평. 그리고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지하는 28대 정도 될 수 있대요. 오, 괜찮네. 네. 28개까지 되면은. 네. 아, 대로변이죠. 네, 4차로입니다. 오, 4차로. 네, 왕복 4차로. 함정은 근데 3종 주거지역이고 네. 새 건물에 새 건물이니까 약간 조금 이런 말 건물주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새 건물은 약간 조금의 허수가 있긴 있습니다. 네. 170억에서 한 비싸면 210억. 새 건물이니까 200억. 그래, 좋다. 새 거니까. 아니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럼 편차로- 190억. 오케이. 아니 190억. 편차를 50억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190억. 190억. 딱 잘라 190억.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세가 점점 진짜 빠르게 올라가고 있구나 느낀 게 올라갔죠. 맞아요. 현재 이 시간. 이게 210억에 신고돼 있어요. 와? 210억. 그럼 맞았네 내가. 아니 그게 50억씩 그렇게 저기를 두면 나도 오케이, 맞추겠다. 오케이. 1억에서 200억 그냥 때리. 근데 난 210억이라고 내가 알았어. 근데 210억에 정말 돼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한 건데 뭐 210억이 좀 안 돼요. 안 되고 요게 이제 평당 계산을 해보면 9천만 원 정도. 평당 9천 나올 것 평당 같아요. 9천. 네. 그리고 4차로. 네, 아까 깜빡하고 제가 저기 그냥 넘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1억 300만 원. 이 상업지인데. 네, 1억 300만 원. 그리고 이면에 있고 뭐 모든 시설 다 이제 그 상업 시설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하다 업종 보니까 자체가 네, 좀 건물이 낮긴 했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네. 틀리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있어?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치동 삼성역 뒷골목이고요. 대명중학교하고 삼성역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대명중이요? 네, 대명중학교. 그 휘문중학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2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이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 지역이고요. 대지 면적 84평. 이건 함정이 대지 면적이 작네요. 네. 건물 그래도 지하 괜찮네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그 기계식 주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17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15대라고 그냥 대충 치고 네. 일단은 위치적으로 땅값이 아마 평당 이 동네가 평당 한 1억 정도 갈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래. 내 시세로는 나도 지금 강남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데 이거 물으면 안 되고 나도 빌딩 하고 있으니까 네. 1억 정도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 네. 대지 면적 84평이니까 1억씩만 치자고 1억씩만 치면은 84억이네. 근데 건물 값도 건물 지은 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네. 조금씩 감가가 건물 감가가 덜 됐으니까 95억. 이거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요게 이제 100억 신고돼 있네요. 제임지. 네. 그래서 평당 가격이 1억 2천 정도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비슷하게는 얼추 봐요. 뭐 많은 물건 이제 접하고 거의 이제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이 방송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치, 저희가 지금 둘이서 네, 이 씨랑 김 씨랑 100억, 200억을 너무 쉽게 부르죠. 네. 근데 이 동네가 이래요. 이 동네가. 요거 그냥 강남에 있지 않다고 치고 문제 2번에 있는 이런 빌딩들 그냥 이제 집 앞에 이제 역 앞에 보면 이런 건물들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얘는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물 자체만 네네네. 봤을 때.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강남으로 딱 옮겨왔다고. 그 뭐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역도 없지만 그냥 강남으로 옮겨왔을 뿐인데 200억. 동네에 있는 건 뭐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그쵸,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강남 제외하고, 강남이라고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역도 없고 이런 상태면은, 그러면은 저는 한 100억 정도 봐요. 이 건물, 이런 건물이면. 그렇죠. 네. 거기에서 수도권으로 또 간다면 반경 35km?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죠. 판교 제외하겠습니다. 판교 제외하고 광교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만 보면은 좀 중심 상권으로 가도 돼요? 중심적으로? 중심 상권으로 가면 방금 얘기하신 그 서울 외곽 이제 강남 비강남권 네. 그런 뭐 역 앞에 있는 그런 정도는 시세가 나올 거예요. 많이 따라왔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3종 주거 지역으로 똑같이 놓고 역도 없고 이런 게 가면은 40억.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안 돼. 네, 40억. 요새 인기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이제 건물들이 한 편차는 3종인데 그래도 편차는 이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강남권으로 가가지고 그냥 동네 집 앞에 있는 그런 이제 빌딩이었다.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거의 이제 반토막까지도 가고 그리고 요게 또 뭐 수도권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으로 완전 가면. 중심 뭐 안양이라든지 뭐 군포라든지 뭐 이렇게 진짜 유명 상권 지역이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반토막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한 60%, 70%선 처음에 이제 얘기 100억으로 그냥 잘랐을 때 거기에서 한 뭐 60억, 70억 정도 그런 수준의 건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신 게 네. 지금 여기 강남에서 옮겨가서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200억이라고 그냥 그대로 치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역도 없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40억 그런 까지. 게 이제 그 건물이나 그 이제 입지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이 강남 꼬마 빌딩의 연대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 나름대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2015년, 2017년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제 1, 2, 3번으로 보셨다시피 저희가 생각해도 날이 그냥 뭐 그러니까 몇 달 새에 금방금방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건물 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수익률이라든지 뭐 어떤 위치라든지 아까 얘기해주신 역세권이라든지 뭐 그 사거리 코너 땅이라든지 그 일반 상업지라든지 뭐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가격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조금씩은 다 시세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와 저런 건물 200억씩이나 해? 뭐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대로변 길가에 볼 수 있는 거고 저희 일반 사람들이나 그냥 꼬마 빌딩 하면은 보통 1층에 상가 하나 있고 아니면 없거나 2종 주거 정도 그러니까 빌라인데 이제 4층에서 5층 정도 되고 월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붐이었죠. 투자 붐이었어요. 정말 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로 좀 이제 보는데 요 기준을 왜 2015년도 정도로 이제 했냐?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연예인 빌딩 투자라는 그런 뉴스들이 가십거리로 해가지고 뭐 빌딩 부자 1위부터 몇 위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매일같이 보도가 그때 많이 진짜 됐어요. 많이, 진짜 네.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게 나가자마자부터 문의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폭발적이었어요. 네, 끊임없이 오는 거고 이제 강남 지역의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아까 그 200억짜리 그런 건물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2종 주거지역, 뭐 1종 주거지역에 있는 뭐그 1층에 상가 넣고 1층에 상가를 넣고 위에 이제 가정집이고 이렇게 월세를 상가주택. 낼 수 있는 상가주택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JMG. 이런 상가주택으로 봤을 때 보통 2015년도 이게 막 미디어에서 때리기 전 상황이라고 그러면 20억 중후반부터 한 40억대까지의 물건들이 거의 주류를 잃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강남 맞아요. 지역에서. 네.
강남 지역도 이제 주거 지역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빌딩만 있고 막 그런 지역은 또 아니에요. 강남도 맞아요. 보면. 그랬지만 2015년도를 기점으로 이게 상승 곡선을 계속 탑니다. 엄청 탔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이제 연예인 빌딩 부자라든지 뭐 유명인 빌딩 부자 뭐 이런 소식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식상해졌을 때쯤 2017년인데 그때쯤 이런 공업 빌딩을 투자하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은 보통은 40억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무조건 40억대 이상. 그럼 이제 뭐 40억대 미만 물건은 강남 바닥에서 좀 찾기 어려웠어요. 맞아. 2017년도에 진짜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전문가들은 요 불씨도 꺼질 거고 이제 거의 정점 찍었다. 꼭지점이다. 네, 꼭지점이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 꼬마 빌딩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고수들이에요. 거의 다. 제 사례로 봐선 그래요. 웬만큼은 고수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수분들이 또 갈리긴 하죠. 근데 이게 이 시간적으로 2015년, 17년 현재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네. 이게 나름 기준이 있어요. 2015년도에 이제 그런 미디어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일반인들이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수셨던 분들의 전유물 같았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익을 높은 수익을 낼 수 네. 있는 거는 강남밖에 안 남았다. 해가지고 강남 쪽으로 좀 많이 선회를 하셨는데 미디어 쪽에서 많이 그렇게들 때려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찍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낸 거예요. 2017년대까지 2017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더 큰 빌딩으로 옮겨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일반인들이 많이 유입된 시기였고 네.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부동산의 기초잖아요. 네. 수요가 많아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금액이. 그렇죠. 네. 그렇게 과열되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문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가계 대출이라든지 뭐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했죠. 근데 그 규제에서 조금 비껴간 게 상가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규제에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눈을 이제 조금 자산가들은 좀 눈을 돌린 거죠. 그 임대사업자만 등록을 하게 되면 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별 문제가 없었고 이때는 이런 상업지나 준주거에 있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돼 있지만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등록했을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꼼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절세 방법도 그런 절세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러 뭐 절세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사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17년도 뭐 이렇게 현재까지 오면서 미디어가 불을 붙이고 정부가 부채질을 했고 그거에 우리가 시장에 이런 강남 꼬마 빌딩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 계속 이 상승 곡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계속된다 안 된다 뭐 이거를 떠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에 이제 삼성역에 있는 호재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호재로 봐서 네. 흐름 이게 상승 조금 폭은 네. 이게 지금처럼 훅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훅훅 계단을 타고 네, 올라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도 현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현대 착공 들어가죠 조만간. 네. 착공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상승폭은 계속 이어진다고는 봐요. 왜?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제 손님인데 제가 17년도에 두 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16년도 말에 하나 하고 17년도 초반에 했는데 어떤 거를 건물을 건물. 삼성동으로. 네네. 근데 그분들 사례가 전 그분들 진짜 되게 박수를 쳐드렸었어요. 굉장했던 게 이태원에 건물 주셨어요. 이태원. 네네. 이태원에 건물 주셨는데 그 호텔 어디 호텔이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호텔 삼거리. H. 네. 호텔 삼거리에 그쪽 메인에 소방서도 같이 있는 그쪽에 건물 주셨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시고 2015년도에 정리를 하시고 네. 갈아타려고 이쪽으로 오시는데 제가
저는 모든 손님 오면 목적을 물어봅니다. 음. 왜 그리고 이게 이유를 여쭤보고 하시는데 평택으로 미군이 이전을 했죠. 네네. 이전을 그때부터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고 이제 이전이 시작됐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물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얘기를 더 하자면은 네. 저랑 또 한 3박 4일 합숙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죠. 뭐 이태원은 할 얘기가 네. 많아요. 굉장히 그 많아요. 상권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진지. 이제 망가지게 지금 됐는지에 대해서 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새에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을 했죠? 네, 네. 한 지역이기 때문에 는 그렇지만 뭐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옮겨 오시면서 그러면 삼성동을 꼭 굳이 찝은 이유는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네. 호재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쁘다고 제가 이태원이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아까도 이 씨가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데 하여간 악재라고 표현하면은 거기에 최대 일자리 이제 호재였던 그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고 네. 그 악재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삼성동의 호재를 보고 들어오신 거죠. 현대를 보시고 현대 때문에 그것만 보셨냐니까 교통이 강남에서 지금 현재는 강남역이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역도 경쟁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셔가지고 옮겨게 예, 그래서 집었어요. 말씀 중에 이제 네. 죄송한데 그 호재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좀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원래 지금 현대가 들어오는 부지에는 한전이 있었어요. 한전. 네. 근데 한전이 있었는데 현대가 매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삼성하고 굉장히 경쟁을 했었는데 현대가 이겼고요. 네. 이겨가지고 현대가 들어오고 그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종합운동장까지 네. 지하화까지 있었죠. 그래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기는 건물이 이제 떨어질 거다. 또 반대로 건물값이 올라갈 거다. 그렇죠. 앞으로 예상을 네, 그렇게 찬반이 굉장히 그때 아니고, 많았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씨도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수혜를 많이 입었죠. 많이가 아니죠. 많이 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네. 엄청나게 봤잖아요. 계단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발표할 때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만간에 착공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분들은 한 얼마 가격대에 그 삼성동에 언제 들어가신 거죠? 2016년 아까도 말씀드린 2016년도 말이랑 17년도였는데 89억 한 분은 72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몇 지금 층짜리? 4층 정도 됐었습니다. 4층. 네,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 안 돼서 네. 굉장히 싫어.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건물주분들은 자기 건물이 이게 오픈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한전 뒤에 어떻게 알아요? 뭐 그 정도 가격대 그 시기에 그 정도 가격대로 볼 수 있는 게 예, 거기가 앞쪽은 아니고 거기가 굉장히 원래 소외받던 지역인데 네. 그분들이 저는 거기를 꼭 집으셨어요. 네. 꼭 집으셨고 대단하시죠. 저 그래서 박수 쳐드렸어요. 그게 한 90억 조금 안 되게 매입을 하신 게 아마 지금 100억이 넘을 거예요. 한 그죠? 근 2, 3년 만에. 쑥 올라갔어요. 네. 쑥. 저도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인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쪽 이제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 한전 뒤에 그 버림받은 자식. 네, 14층짜리 건물을 이제 상속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이게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명의를 옮기진 않으신. 그래서 그때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니까 감정 평가를 했는데 한 80억대 정도로 이제 됐어요. 근데 그게 2000년도 중반대, 2010년 안 된 뭐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랬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80억대로 추정 그 감정가를 받았고 그때 세금이 지금은 좀 많이 무거워져 가지고 좀 그런데 그때도 세금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한 10억은 안 됐다고 들었는데 한 7억 정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 분은 뭐 투자를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삼성역 지하화 돼가지고 GTX랑 이제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 호재 때문에 지금은 300억짜리가 된 거예요. 80억에서. 네. 그래서 세금 상담 때문에 저한테 이제 오셨는데 졸지에 세금이 뭐 거의 한 7배? 그게 몇 년도죠? 작년입니다. 작년 2018년. 씨 대단하다. 근데
그 주변에 이 건물이 조금 노후돼서 그렇지 그 주변에 똑같은 조건을 가진 14층짜리 건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이제 대지 면적에 봤을 때는 500억으로 감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500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또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한 40억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네 받았을 당시에 뭐 집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고 명의를 바꿨어야 됐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수세요. 교수시고 지금 자식들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뭐 한국에는 몇 번씩밖에 들어오지 않으시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세금을 지금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 50억 내가 정도. 틀렸네. 네. 40억 정도 나올 것 같아. 네. 300억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이쪽 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한 얘기고요. 이게 지금도 네.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지금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도 오셨다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찾아달라고는 하시는데 솔직히 3 정도는 못 찾겠습니다 이제. 근데 금액대마다 틀리긴 한데 네. 예전처럼 17년도처럼 40억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 삼성역은 저 포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강남으로 그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총 액수인지 아니면은 대출 제외하고 현금. 대출 제외하고 현금이요. 현금으로. 솔직히 근데 힘들어요. 많이 어려워졌죠. 예, 많이 힘들고. 근데 그래도 강남 이렇게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강남권에 없냐고 이렇게 말씀은 또 물어보세요.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데 찾으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올 초에도 4억을 옮기시려는 분이었는데 4억이에요. 자기가 이제 임대를 주려고 하니까 4억도 옮기면서 가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물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계약 엄청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이 건물 계약이 누가 보면 진짜 제가 떼돈을 벌는지 아시는데 1년에 진짜 많이 하면 3건? 진짜 많이 하면은 건물 계약은 네, 많이 하시는 거죠. 진짜 저는 많이 한다고 자부는 해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건물 전문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왜 나 JMG야? 건물 그래도 많이 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렇죠. 아니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네.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보시는 눈이 또 틀리시기 때문에 새 건물 찾으시는 분 또 새 건물만 찾으세요. 네. 근데 또 진짜 고수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찾을 수는 있고 희망은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희망을 안 버리시면 좋겠고 이제부터 시작하시고 목돈이 없으신 분이고 근데 이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부 가르쳐드리고 있고 아까 그 사옥 옮기신다는 거. 네, 제가 권해드렸던 거는 제가 일부러 3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새 거, 하나는 2개는 구. 그러니까 옛날 건물로 보여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네. 저는 고수분들이 이런 거 찾으세요. 건축물 이제 상향이 된 거죠. 그 종상향이 되는 거죠. 종상향. 이해 아시잖아요. 왜 의미야 또 있지. 종상향이 되는 거 이게 1종에서 2종으로 되고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죠. 뭐 2종에서 뭐 준주거가 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게 되면은 만약 2층짜리에서 4층이 되든지 예로 들어섭니다. 4층짜리가 후시면 뭐 7층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건물값은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강남만 보지 말고 제가 이제 요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권에서 이거는 뭐 2030 서울시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 균형 발전 촉진 생활 중심지 53개 중 이거는 아니네요. 네, 서울균형발전위의 서울광장 45개 크기 상업지역 확대. 이게 점진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김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지금 현재 뭐 2종이지만 뭐 준주거지만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많죠. 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 보도도 됐었어요. 이런 거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시죠? 뉴스 항상 보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네. 규제는 다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부동산 부흥을 원하는 건지 뭐 저희끼리는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 할 정도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현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일반 사업지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예. 네. 엄청난 수익을 예,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거 노리시면은 정말 좋아요. 저는 건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거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게 이게 지금 김 씨가 얘기해 주신 요것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빈약한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요게 이제 경매로 받으시는 경우나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강남 지역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경매로 나와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보증금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낙찰받고 싶어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보증금 10%만 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현금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낙찰 받는 금액이 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다 하면 현 시세로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정 그래서 평가로. 네, 때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해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이 세서 현 시세의 80% 이상 봐야지 좀 낙찰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남은 좀 제외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네, 뭐 엄청 송파라든지 네. 뭐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경매금을 이제 뭐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내가 너무 독보적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갭을 많이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받침이 되는 건 본인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저는 네. 오늘 결론을 낼게요. 네네. 그런 건물은 진짜 부동산 많이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네. 네. 만약 그럼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JMC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건물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새 이런 전문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걸 종종 들어요. 그렇게 저한테 상담 오셔서 뭐 김씨도 이번 주에 그러셨어요. 이번 네. 주에 얼마 드려야 되냐고. 저번 주에 다녀오신 데는 100만 원 뭐 내시고 뭐 물건지 뭐 권해줄 때마다 뭐 20만 원? 네. 뭐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참. 사실 좀 그 잘못된 걸로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틀린 거예요. 저희는 사실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고 저희는 이 부동산을 취급을 해서 중개를 한다거나 중개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물건을 분석해서 그거를 좋은 면을 보여주고 아니면 단점 같은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 지식만 먹고 사고 다른 쪽으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책을 내서 책 수입으로 책팔이. 먹고 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죠. 책팔이지 그게 뭐야? 책 쓰실 수도 있는데 안 쓸 건데 나는? 나 전화 많이 와요. 책 쓰라고 많이 써. 난 오늘 책. 좀 센데 책팔이.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강연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빨? 네. 근데 그분들도 결론은 똑같아요. 공부해라, 많이 그치. 다녀라. 근데 그건 맞아. 말품 팔아라. 그렇죠. 저희도 뭐 비슷한데 아무래도 디테일이나 목적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뭐 예측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중개를 하고 뭘 했을 때
저희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가 이거 한철 장사하고 딴 데 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부동산은 이것도 한 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동산은 저는 저희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동산은 사람 남기는 장사라고. 네. 절대 손님을 수수료로 보지 말아라. 네. 나 명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인드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게 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연대기 정도로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과열돼 왔다 시장이. 그럼 앞으로 계속 된다고 김 씨는 이제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김 씨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또 우리 식대로 또 이런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파도를 타기 때문에 이런 틈새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또 안 되는 시장이 또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완전히 아까 뭐 서울시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런 게 없다 하면 또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위축되겠죠. 네. 그러니까 강남이라서 쫓아가시지 마시고, 이런 그 아까 얘기한 그 삼성역 호재 같은 그런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인데 호재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 맞는 거고, 네. 건물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권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예, 상권 분석은 필수고 보셔야 돼요.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가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달라고 하시면 이 건물 진짜 마음에 든다 하면은 한 보름 정도는 가서 막 이거 찍습니다. 몇 명 지나가는지. 하나, 둘, 셋, 넷 그게 지나가고 기본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설명하는 사람 말만 믿고 덜컥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딱 좋을 때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염두를 하시고,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돼요. 부동산이란 건. 빌딩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 잘못 들어갔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안녕.